그 2번에 일단 1번에 보면 얘들아 기억나죠? 이게 부합하지 않아서 음악을 즐기지 않았다 라는 표현에서 묵자고 그 다음에 끄는 얘들아 옛 성왕이 음악을 제정했다는 표현은 무조건 순자만 쓴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건 묵자랑 순자로 풀어야 돼. 묵자랑 순자로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기억에서 묵자는 분별적 사랑 안 되잖아. 맞죠? 묵자는 겸해라고 해서 차별 없는 사랑 추구하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니을에 보면 어진 사람이 음악을 즐겨야 한다라고 했는데 애초에 묵자는 음악을 비판했던 사람이니까 니을은 묵자한테 쓸 수 없는 표현인 거지. 그 다음에 얘들아 이번에 요거 제가 왜 한번 말했었죠. 도덕주의자인데 기출에서 생각보다 톨스토이가 좀 나와. 근데 톨스토이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 인류애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게 예술의 목적이다. 도덕주의의 입장으로 풀면 되는 거고 을은 그냥 심리주의인 거야. 사상과 중요하지 않고. 알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3번이죠. 맞죠? 심리주의자는 예술 그 자체를 강조하지 예술이 다른 것들을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너무 중요합니다. 칸트. 그래서 칸트의 입장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칸트는 미와 선은 서로 다름. 알겠죠? 다르지만 연결될 수 있고 미가 선에 기여는 할 수 있고 근데 그 기여할 수 있는 이유 중에서 미가 가지는 형식적 측면 때문이었잖아. 그래서 형식이 유사하다. 그러면 세 가지가 막 떠올려야 돼. 보편화, 이해관심을 벗어남, 그리고 자유. 그러니까 요 세 가지의 형식적 측면 때문에 미가 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칸트 입장이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적절한 거는 2번이죠. 맞죠? 이해관심을 벗어나고 미적 판단은 주관적 판단이지만 보편성에 대한 요구와 결합되어 있다. 이런 표현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서 나머지 이제 4, 5, 6은 그냥 넘어갈게. 이건 다 독해고 7번에서 얘들아 엘리아드인데 엘리아드에서는 1번 만약에 얘들아 성스러운 공간이라면 어쨌든 초월적 존재인 신이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성스러움과 결부되어 있는 거죠. 얘들아 결부가 분리된다는 뜻이 아니야. 합쳐져 있다는 뜻이야. 알겠죠? 합쳐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워낙 엘리아드에서 제가 오답으로 많이 나온 데 있던 게 나무 자체가 신 이런 절대 안 된다고 했고요. 나무에서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거지 세계 자체가 신으로서 숭배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이죠. 맞죠? 그러면 3번은 이게 뭔 얘기냐면 결국 봐봐. 그냥 나무가 있어. 근데 그 나무에서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거잖아. 그러면 3번은 그 성스러움을 눈으로 보일 수 있게 드러내는 것은 뭐를 통해서다? 자연물을 통해서인 거야. 그러니까 자연물에서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거니까. 됐죠? 네, 그래서 그렇게 엘리아드 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얘들아, 하버마스는 반드시 만장일치야. 알겠죠?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고 그 다음에 담론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내적이든 외적이든 강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 누구든지 비판이 자유로워야 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니은처럼 타인의 주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자유인 거지. 자유로서 보장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을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자신의 욕구, 희망, 이익과 손해, 감정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되니까 니을도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얘들아 9번이 이제 칸트의 영구평화론이랑 세력균형을 통한 평화를 이야기하는 현실주의까지 했었죠. 저번주에 맞죠? 여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1번이 틀린 이유 알죠?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이방인들 알겠죠? 무조건적인 개념 아니었고 이방인들에 대한 권리가 그 다음에 2번은 너희 예비조항 제일 마지막에 있었잖아. 항복조약을 파기한다든가 암살자를 고용한다든가 그런 행동들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니까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칸트 입장이고 그 다음에 4번은 말이 안 돼. 근데 이건 우리 같이 문제에서 봤던 거야. 이거 이 문제 기출이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요 정도까지 하고 얘들아 오늘 요거 마무리하고 말씀드렸듯이 저거 우리 3단원의 분대적 정의부터 해서 좀 복습해야 돼. 복습해야 돼. 저번 주 거 가시면 돼. 그럼 얘들아 저번 주 거 이어서 하자.
219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에 이제 딱 한 주제거든. 해외 원조 관련해서 놀스랑 싱어를 비교해야 돼. 근데 여기도 3점짜리 문제고 좀 중요해. 많이 중요해. 혹시 저번 주에 등록하신 분? 내가 똑같지. 219페이지. 자, 메인은 밑에 있는 놀스랑 싱어인데 그냥 로직은 줄만 좀 칠게. 해외 원조를 개인의 선택, 그냥 개인 선택. 알겠죠? 원조를 의무가 아닌 개인의 선택 문제로 봤습니다. 우리 그래서 알다시피 노직은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권에 대한 행사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맡겨라. 그래서 노직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개인의 선택 문제였잖아. 맞죠? 그래서 원조도 같은 맥락이야. 그냥 개인 선택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별거 아니고요. 윤리적 의무는 없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럼 만약에 노직 입장에서 딱 나오는 오답들이 뭐냐면 모든 원조가 소유권을 침해한다. 이런 식의 보기들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면 모든 원조가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말은 틀렸다, 맞죠? 왜냐면 개인의 선택에 따른 원조는 소유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 정도 보기밖에 안 나오니까 노직은 그냥 여기서 마무리할게. 근데 노직은 잘 안 나와. 이게 다야. 자, 그냥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놀스랑 노직. 자, 일단 제가 가장 기본적인 입장 놀스. 해외 원조를 도덕적 의무로서 봤고요. 그다음에 다 중요하긴 한데 이제 오른쪽에다가 저랑 놀스에 하면서 계속 심화 개념들을 추가적으로 정리할게. 네, 오른쪽에 따로 정리할게. 그래서 놀스의 원조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로 너희들이 놀스라는 사람은 해외 원조와 관련해서는 이 만민법이라는 제목의 책으로서 정당화를 하거든. 왜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뭐 분배적 정의, 시민불복종이라는 거는 놀스한테서 정의론 또는 공적으로서의 정의라는 제목의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요 원조는 만민법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다루는데 만민법의 주요 주제가 뭐냐면 국제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거야. 여기 나중에 여기다 한 개 더 추가할 게 있어.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거고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원조를 이야기해. 일단 원조를 이야기하는데 이 만민법에 따라서 놀스가 세계의 국가들을 막 여러 개로 분류하거든. 근데 그 분류를 좀 외워야 돼. 좀 기억해야 돼.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국가를 분류하냐면 일단 첫 번째 자유적 만민사회가 있어. 자유적 만민사회. 그 다음에 적정 수준의 만민사회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회가 있어.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 그 다음에 대외 침략적이거나 또는 팽창적인 무법 국가라는 것도 있어. 그래서 보통 이제 요 네 가지 안에서 출제가 되거든. 근데 요 네 개를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럼 이제 봐봐. 일단 이 두 개는 만민법이라는 질서에 따라서 정의가 실현된 사회야. 일단 정의로운 사회야. 이 두 개는. 알겠죠? 근데 이거 두 개를 굳이 엄밀히 구분하진 않아. 그냥 정의가 실현된 사회야.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놀스가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불러. 이게 질서 정연한 사회고요. 자, 질서 정연한 사회는 다시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자유 또는 평등과 같은, 알겠죠? 자유나 평등과 같은 기본적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야. 일단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야. 알겠죠?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 반면에 고통받는 사회랑 무법국가는 조금 다르거든. 얘는 침략적 팽창적이고 얘는 다른 나라 침략하려고 하진 않아. 근데 둘 다 공통점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야. 일단 인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아. 됐죠?
자 그럼 이제 다시 가볼게. 지금 원조의 목적을 보면 일단 목적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러면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를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누가? 얘네가. 알겠죠? 그래서 질서정연한 사회가 곧 뭐냐면 원조의 주체가 돼. 얘네들이 원조의 주체야. 원조의 주체. 그리고 고통받는 사회가 원조의 대상이야. 그래서 원조의 의무가 발생하고 있다. 알겠죠? 근데 무법국가는 원조의 대상으로 안 봐. 일단.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복이 많이 만들어져. 첫 번째, 그냥 기본 내용 봐봐.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모든 사회를 원조의 대상으로 여긴다. 안 되죠? 아니, 여기는 원조가 아니야.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모든 사회가 원조 대상이 되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타국을 침략하고자 하는 나라는 원조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는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지가 많이 만들어져. 일단 이렇게 좀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왜 얘들이 원조 대상이 아닌지는 이따가 다시 또 말해줄게.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지금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 질서정연한 사회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좀 많아. 공통 단어들이. 그래서 제일 잘 나오는 거 같은 말로 자립적 정의사회. 자립적 정의사회는 이미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야. 자립적으로. 다른 나라 도움 없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립적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는 같은 말로 어떤 사회가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되어진다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합당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관리된다면 질서정연할 수 있다. 다 같은 말이야. 질서정연한 사회, 자립적 정의사회, 합리적으로 관리되는 사회. 근데 어쨌든 뭐가 보장되는 사회?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정의의 원칙에 따르는 사회. 그래서 원조 주체는 누구다? 질서정연한 사회야 그냥. 질서정연한 사회가 원조 주체가 되는 거고, 원조의 대상은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야. 무법국가는 제외. 알겠죠? 제외. 그럼 이제 여기서 나랑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얘들아,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이 원조의 대상국이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알아야 돼. 고통받는 사회가 어떠한가.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이 일단 모르겠다. 쉽게 이해할 거면 그냥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진 않지만 막 독재, 빈곤, 기아, 막 에이즈 막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사회들 있잖아. 아프리카의 막 최빈국들. 알겠죠? 그런 사회를 좀 떠올리면 돼 일단은. 그럼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해 봐봐. 뭔가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서 고통받는다라고 나와 있고, 그럼 여기서 고통이라는 거는 정치적, 경제적 이런 고통들을 다 말해. 알겠죠? 정치, 경제적인 고통들을 말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든가 아니면 절대빈곤과 같은 기아의 문제가 막 나타나는 거야. 절대빈곤과 같은 기아의 문제가 나타나. 근데 여기서 뭔가 불리한 여건 때문이래.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봐봐. 놀스가 말하는 이 불리한 여건은 절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과는 무관해.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지하자원과는 무관해. 그러니까 지하자원이란 건 타고나는 거잖아. 타고나는 것과는 무관해. 지하자원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놀스에 따르면 지하자원이 많아도 고통받는 사회일 수 있고, 지하자원이 부족해도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여건은 뭐 때문이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문화의 결함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해. 무슨 이 단어가 좀 중요해. 정치 문화의 결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문화의 결함이거든. 잠깐만, 구체적으로 이게 좀 중요해서 그래. 구체적으로 어떤 결함이냐? 알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결함을 말하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독재
또는 착취. 그래서 왜 요즘 막 여행 유튜버들 아프리카 최빈국 이런 데 가는 나라들 보면 되게 다 독재 국가들이야. 독재, 착취. 알겠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분배 제도의 결함. 그러니까 애초부터 어떤 나라가 식량 생산이 절대적으로 작아서 고통받는 게 아니야. 그 나라가 절대 빈곤을 겪는 이유는 롤스가 봤을 때는 식량 생산이 작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내에서의 분배 제도가 잘못된 거야. 독재 등으로 인해서. 독재나 착취와 같은 분배 제도의 결함이야. 아니면 이런 독재 국가들은 대다수가 인권에 무관심한 통치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그래서 얘들아 막 길거리에서 막 사람들 죽어나가고 있고 막 쓰레기에서 막 음식 먹고 이런 것들 다 인권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외국인들 지나가면 이렇게 눈을 계속 보잖아. 맞죠? 아니면 또 왜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여성 성폭행률도 상당히 높은 나라들이고 에이즈 감염률도 상당히 높은 나라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그만큼 낮은 국민의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롤스가 봤을 때 고통받는 사회의 원인인 거야. 이걸 묶어서 다 정치 문화의 결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단순히 돈이 많다 적다 이런 문제가 아니야 지금. 자 일단 여기 고통받는 사회야. 대신 뭐하지 나는 다른 나라 침략하진 않는. 근데 내가 왜 굳이 이걸 제일 먼저 썼냐면 이 독재를 제일 먼저 썼냐면 2년 전에 수능에서 뭐가 나왔냐면 독재나 착취로 인한 나라가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게 선지였어. 독재나 착취로 인한 나라가 원조 대상이 될 수 없다. 야, 너희들이 아무래도 처음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상관없는데 그 당시에 틀렸던 애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북한 독재. 그럼 여기가 원조 대상이 아닌 건 알거든? 애들이. 그러면 여기 이 꼴 독재. 그러면 독재 국가는 무법 국가니까 무법 국가는 원조 대상이 아니니까 맞는 말. 그럼 안 된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도 독재일 수 있고 여기도 독재일 수 있는 거야. 무법 국가 이꼴 독재 국가가 아닌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독재 국가는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보일 수 있어요.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냐 안 하냐의 차이. 여기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원조의 대상이니까 이제 방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문화의 개선을 권유하는 거야. 충고, 권고. 알겠죠? 권유, 충고. 뭐 아니라 강제가 아니라. 강제가 되면 안 돼. 정치 문화의 개선을 권고, 충고. 절대로 얘들아 군사적 개입 안 되겠죠? 강제가 안 되니까. 맞죠? 군사적 개입 안 돼. 그럼 얘들아 간섭 중에서는 어떤 간섭도 있냐면 좀 따뜻하게 간섭하는 것도 있거든. 따뜻하게 간섭하는 거. 이런 것들을 온정적 간섭이라고 불러. 온정적 간섭. 같은 말로 뭐라 부르기도 하냐면 부모님처럼 개입한다고 해서 국권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해. 근데 롤스는 애초에 간섭이 안 돼. 알겠죠? 강제가 안 되고 간섭도 안 돼. 미안. 간섭도 안 돼. 그래서 온정적 간섭도 안 되고 국권주의도 안 돼. 그냥 그들의 정치 문화의 개선을 권유, 충고. 알겠죠? 권유, 충고. 그러면 이해를 해요. 왜 무법 국가는 원조 대상이 아니냐? 다른 나라 침략하는 나라야. 그 나라한테 가서 야 너희 나라 인권 개선 안 되고 있으니까 인권 개선해야 돼 라고 하면 우리 공격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들은 안 들어 쳐먹은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원조의 대상이 아닌 거야. 근데 얘들은 좀 따로 이야기를 해야 돼. 이따가. 그러니까 얘들은 원조 대상이 아니야. 안 들어보고. 그러니까 이 나라만이 원조 대상이 되는 거야. 알겠죠? 정치 문화 개선을 권고하는데 얘들아 자 권고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롤스가 경제적인 원조를 절대로 배제하는 건 또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정치 문화 개선을 권고하는 게 주된 방법이지만 당연히 뭐도 나타난다. 경제적 지원도 나타납니다. 근데 롤스는 이거보다는 이게 주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지 않아. 알겠죠? 그래서 경제적 지원이 배제된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고. 자, 여기까지 되겠죠? 나 밑에 보자 얘들아. 특징. 자,
국제주의적 관점이 잘 문제로 나오진 않는데 별거 없어. 놀스가 개인의 원조를 절대로 부정하진 않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놀스가 추구하는 원조는 좀 개인보다는 국가 단위의 원조야. 국가 단위의 원조고 더 중요한 거는 요거 원조의 중단점 문제 요거 좀 체크하셔야 돼요. 원조의 중단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얘들아 자 우리가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하게 바꿔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였잖아 맞지? 그러면 질서정연해지면 알겠죠?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의 원조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게 나오거든? 더 이상의 원조는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면 요거를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뭔 얘기냐면 세 번째 자 원조의 중단점 자 그러면 놀스가 봤을 때 자 고통받는 사회였어. 원조의 대상국이 고통받는 사회였어. 됐죠? 근데 이 고통받는 사회는 어쨌든 가장 핵심이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였거든. 자 근데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됐어. 알겠죠? 질서 정연해졌어. 근데 질서 정연한데 여전히 뭐 할 수 있냐? 빈곤할 수 있어. 일단. 왜냐면 질서 정연하다고 다 잘 사는 나라는 아니야. 알겠죠? 영역이 달라 지금. 인권이 보장되냐 안 되냐. 질서 정연한데 빈곤해. 근데 아까 제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같은 말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립적 사회라고 했잖아. 맞지? 자립적 사회야.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인권이 보장돼. 확실한 거네. 맞죠? 그럼 인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보장이 되어 있고 사람들도 관심이 있어. 그럼 놀스가 봤을 때요. 이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인데 빈곤하다면 이 빈곤은 우리가 아까 떠올리는 막 기아, 절대 빈곤 같은 건 더 이상 안 나타나. 더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 빈곤은 이제 상대적인 빈곤인 거야. 알겠죠? 정말 막 절대적 빈곤은 더 이상 나타날 수 없어. 그리고 그 정도의 빈곤은 뭐 할 수 있다? 스스로 해결이 가능해. 자립적이잖아. 알겠죠? 자립적이니까 이 정도의 빈곤은 스스로 해결이 가능한 사회야. 해결이 가능한 사회야. 그래서 놀스가 봤을 때 자, 인권이 보장되지 않던 사회가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충고하고 권유하고 도와줘서 인권이 보장되는 그 순간 이제 원조를 끊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원조를 끊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놀스가 말하는 원조의 중단점이거든. 알겠죠? 그럼 다시 말할게. 얘들아 봐봐. 놀스에 따르면 질서정연한 만민사회 안에서도 부의 차이는 다양해. 맞잖아. 질서정연한데 선진국도 있을 거 아니야. 질서정연한데 빈곤국도 있다고. 알겠죠? 그러면 다시 어떤 사회가 질서정연해지면 그 이후에 만민과의 부의 차이는 좁힐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니까. 다음부터는 자기의 몫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원조의 중단점을 설정한다는 게 또 어떻게 나오냐? 같은 말. 원조의 중단점을 설정한다는 거는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더 이상 하겠다는 거는 간섭이잖아. 알겠죠? 이건 간섭인 거야. 그래서 중단점을 통해서 원조 대상국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원조의 중단점을 설정한다는 것은 알겠죠? 원조 대상국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거야. 이것도 최근에 계속 많이 나오는 표현이야. 원조 대상국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거. 되겠죠? 네. 이게 원조의 중단점. 자, 그 다음에 놀스는 애초에 이거는 뭐 그냥 당연한 이야기야. 사회마다 복지 수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원조의 목적이 복지 향상이 아니야. 근데 이 정도로 나올 수 있어. 얘들아 봐봐. 복지가 목적이 아닌데 정치 문화 개선을 권고하는 원조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없다? 기여는 할 수 있겠지. 맞죠? 그래서 좀 변형돼가지고 복지의 향상이 목적은 아니나 결과일 수 있는가 막 그렇게 선지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고. 그건 당연히 복지 향상 될 수 있잖아.
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거 기여할 수 있잖아. 알겠죠? 그다음 마지막 내용. 자, 차등의 원칙을 해외 원조에 적용하지 않는데 또. 자, 왜 그러냐? 여기서 이미 이야기했다. 봐봐. 놀스가 봤을 때 원조 대상국이 고통받을 때의 원인이 타고난 뭐의 문제가 아니다? 치아자원의 문제가 아니야. 다시 말하면 우연성의 문제가 아니야. 적어도 국내적 분배에 있어서는 우연한 요소로 인해서 가장 적은 몫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는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해줘야 돼. 근데 국제사회로 봤을 때 고통의 문제는 이런 것과 무관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연성과 무관해. 우연성과. 알겠죠? 그래서 차등의 원칙, 최소수 회국에게 최대익 줘라 이런 거 추구하지 않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해외 원조 문제인데 불리한 여건, 그러니까 우연한 문제로 인해 가장 적은 몫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나라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준다? 이거 절대 놀스 아닙니다. 그냥 놀스 애초에 차등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아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연성의 문제와는 무관함. 알겠죠? 고통의 문제는 우연성과는 무관함.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놀스야.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할 게 있어. 한 번에 하고 말해줄게. 봐봐. 제가 아까 이 만민법의 타이틀이 국제적 정의의 실현이라고 했거든. 근데 요즘에 평가에서는 아니까 좀 알고 있어야 돼. 이 정의의 실현과 관련해서 너희 이거 한번 볼래? 저기 222페이지 한번 봐봐. 222페이지에 맨 밑에 문단에 그 5번 놀스 해외 원조의 맨 밑에 문단 보면 질서 정연한 사회의 장기 목표가 무법 국가와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가입시킨다고 나와 있잖아. 그럼 내가 지금까지 계속 너희들한테 무법 국가는 원조 대상 아니라고 했어. 근데 무법 국가와 마찬가지로 질서 정연한 사회로 가입시킨다 나와 있어. 그럼 이 말은 뭐냐? 이제 너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다시 만민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거야. 국제적 정의를. 근데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의 차이와 대상의 차이야. 왜냐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고통받는 사회는 원조를 통해서 그들을 질서 정연한 사회로 변화시켜주는 거거든. 원조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했던. 근데 침략적 팽창적 무법 국가는 원조가 아니라 안 들어쳐먹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군사적 개입이 필요하다 보는 사람이고 원조랑 군사적 개입은 다르다. 알겠죠? 원조랑 군사적 개입은 달라. 그러니까 군사적 개입을 통해서 무법 국가는 질서 정연하게 변화시켜줘야 되는 거고 고통받는 사회는 원조를 통해서 변화시켜주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막 그런 사설 내는 데 보면 그런 식의 표현들을 써. 고통받는 사회만이 질서 정연한 사회로 변화시켜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야. 물론 고통받는 사회만이 원조 대상이야. 근데 질서 정연한 사회로 변화시켜야 될 나라는 무법 국가도 포함되는 거지. 알겠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딱 놀스야. 거의 마지막이야 이게. 그 정도? 알겠죠? 그 정도 내용이고. 자 이제 시어 합시다. 시어는 좀 쉬워. 시어도 봐봐. 한번 돌아가서 지금 시어도 해외 원조를 의문하고 보거든. 근데 여기 아예 딱 적어놔버려. 근데 시어도 의문대 공리주의잖아. 무조건적이 아니라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은. 그럼 이제 너희들이 놀수도 조건 아닌가? 누구는 안 하고 누구는 아니야. 애초에 원조를 여기로만 규정하고 있으니까. 알겠죠? 놀스한테서 조건적 의무란 말을 안 써. 근데 시어는 일단 조건적 의무야. 그러면 시어 입장은 뭐냐? 목적이 또 중요한데 공리주의적 관점 이걸 일단 놔두고 그다음에 인류의 행복과 복지를 향상. 그러면 이 말이 왜 앞에 내가 공리주의적 관점을 넣어놨냐면 공리주의는 알다시피 사회는 단지 뭐에 불과하다? 개인들의 합의야. 그럼 내가 만약에 한 돈 10만 원 써가지고 너희가 아무도 원조 안 해. 그냥 내가 한 10만 원 써가지고 되게 가난한 사람 도와줬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 큰 행복이 돼. 그럼 어쨌든 사회 전체 행복은 뭐 하는 거니? 커지는 거잖아. 알겠죠? 그게 시것이 원조야. 인류 행복을 높이는 거야. 그러면 누가 해야 되냐? 누구나 다. 알겠죠? 그냥 국가든 단체든 개 누구나 해야 돼. 누구나 다 원조가 해야 되거든. 근데 다만 이게 있어.
그 원조하는 것이 과도한 희생이 되면 안 돼. 과도한 희생이. 그럼 이것도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그래서 싱어가 실제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사치품을 살 만큼의 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극단적 빈곤에서 비롯되는 지구적 악을 없애기 위해서 원조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자기 소득이 뭐 3% 5% 하라 그러는데 그럼 내가 만약에 싱어 말대로 내가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사치품 살 만큼의 돈을 한 1,000만 원 정도 번다고 쳐. 그러면 거기서 3% 하면 30만 원이잖아. 그럼 30만 원 정도 그냥 비싼 밥 안 먹으면 되잖아. 소득에 하면 안 먹을 돈으로 아프리카에 원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면 뭐 한 가정을 살릴 수 있어. 그러면 오히려 큰 행복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비교했을 때. 알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버는 기초수급자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원조하게 되면 자기가 원조한 금액 대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원조 대상이 받을 행복 대비 그 사람한테 너무 과도한 고통이 되는 거야. 원조하는 게 오히려. 알겠죠? 그러면 오히려 인류 행복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니까. 과도한 희생이 아니어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봐봐. 희생은 희생인데 뭐가 아니다? 과도한 희생은 아니야. 알겠죠? 과도한 희생은 아닌 거야. 희생은 희생인데. 그러면 원조 주체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어 경제적인 손실이야. 경제적인 손실이죠. 맞죠? 어쨌든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이 있더라도 알겠죠? 경제적 손실은 발생하더라도 그게 과도한 희생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왜 이 말을 쓰냐면 그런 보기들이 나온다고. 해외 원조를 통해 모든 사람의 경제적 이익이 증진되어야 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원조를 하는 사람은 경제적 이익은 아닌 거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원조 대상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빈곤한 개인 또는 국가다. 알겠죠? 절대적으로 빈곤한 개인 또는 국가.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봐. 둘이 묶어서 알겠죠? 주체랑 대상을 좀 묶어가지고 자 원조 주체도 너무 가난한 사람이 하면 안 돼. 원조 대상도 상대적 빈곤이 아니야. 절대적 빈곤이야. 그러면 주체 대상 모두 뭘 고려해야 하냐면 경제력을 뭐 해야 된다? 고려해야 되는 거죠. 맞죠? 원조 주체와 원조 대상 모두 경제력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조 주체의 이익을 배제하면 안 되죠. 그럼 공리주의 기본이야. 모든 사람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돼. 원조 주체도 이익과 고통을 배제하면 안 되고 원조 대상도 이익을 배제하면 안 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경제력이라든가 또는 뭐 이익 같은 것들 다 동등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럼 방법은 뭐냐? 싱어는 일단 1차적으로 놀스의 정치문화 개선을 통한 원조를 좀 비판해. 왜냐면 지금 당장 아프리카에서 애들 죽어나가고 있는데 정치문화 개선하겠다라는 거는 너무 늦다고 봐. 그 전에 다 죽어버려. 그래서 극단적, 절대적으로 빈곤한 개인의 일단 우선적 필요를 먼저 충족하는 게 낫다. 요게 방법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랑 주체 대상에서 좀 할 게 있어. 주체랑 대상 관련해서. 얘들아 봐봐. 왜 내가 조건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만약에 얘들아 1,000만 원을 벌어서 내가 어느 정도 사치품을 살 만큼의 여력이 있어. 그러면 싱어 말대로 나는 그 소득의 일부를 원조하는 게 도덕적으로 옳은 거야. 의무이고. 근데 내가 갑자기 가난해질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벌다가 이제 돈 하나도 못 벌어. 그럼 나 원조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잖아 그때는. 그러니까 원조 주체 입장에서도 중단될 뭐가 있다? 경우가 있는 거야. 원조 주체 입장에서. 항상 복리주의는 가능성의 무기들이 많이 만들어지거든. 중단될 경우들이 있어요.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 또 봐봐. 원조 대상의 측면에서 볼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프리카에 한 아이를 도왔어. 이 아이가 막 정말 엄청 빈곤한 아이야. 도왔어. 근데 나의 개인적 원조 자선으로 인해서 얘가 먹고 살만해졌고 대학도 가고 그 사회에서 나름대로 주류 집단이 됐어. 나 걔 원조해야 되니 다른 아이 원조해야 되니 그때는 다른 애 원조해야 돼. 왜냐면 싱어는 기본적 필요 충족이 우선인 거거든. 그럼 걔때는 그 애를 원조하는 게 아니라 더 극단적 빈곤의 아이를 원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원조 대상의 입장에서도 똑같이 뭐 될 수 있다? 중단될 수 있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싱어의 원조는 좀 조건적이다. 원조 대상이
원조 대상의 측면에서도 중단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씹어서 기억해야 돼. 자 이제 좀 더 보자. 특징. 자, 막 놀스처럼 이 사회가 뭐 무법국가인지 질서 정연한 사회인지 그런 거 안 따져. 그냥 우리는 다 모든 인류는 다 동등해. 하나의 세계야. 그래서 지구적 차원의 원조고 그리고 공리주의나 이익평등 원칙이라는 보편적 원리에 따라서 원조가 이루어져. 근데 이 원칙에 의해서 원조가 뭐 될 수 있다? 중단될 수 있어. 조건적이야. 보편적 원칙이지만 중단될 수 있고. 자, 또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비교했을 때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더 크면 그게 어디에 속해 있는지와 무관하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절대빈곤 도와주는 거니까 자국 내에 절대빈곤 도와주는 거다. 다른 나라의 절대빈곤 도와주는 건 차이가 없어. 자, 다만 놀스는 있습니다. 알겠죠? 놀스는 차이가 있어. 왜 있냐면 놀스는 국내 구조에 대해서는 무슨 원칙을 적용하냐?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잖아. 한 사회 내부에서는 차등 원칙이 적용되는데, 맞죠? 해외 원조는 적용이 안 되니까 놀스는 차이가 있고 시원은 차이가 없어. 근데 또 이상한 걸 봐봐. 다시 지금까지 계속 어떤 공동체인지 무관하게 도움받아야 되고 본질적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또 이상한 말을 해. 자국 내 구조가 해외 원조에 비해서 효율적일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상한 말을 또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저랑 싱어에 좀 추가적인 심화 개념들 몇 가지만 좀 정리할게. 알겠죠? 요거 관련해서. 자, 봅시다. 자, 싱어는 일단 첫 번째, 모든 사람의 이익과 고통을 동등하게 고려하라는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제시하고요. 그러면 그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서 내가 봐봐. 후진국에도 절대빈곤은 존재하잖아. 당연히. 맞죠? 절대빈곤은 존재해. 절대빈곤. 그 다음에 미국이라고 해서 절대빈곤 없는 거 아니잖아. 맞죠? 선진국에도 똑같이 절대빈곤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절대빈곤은 존재하겠지만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절대빈곤은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가까운 나라에도 절대빈곤은 존재할 수 있겠지만 거리가 먼 지역에도 절대빈곤은 존재할 수 있거든. 일단 그러면 모든 사람의 이익과 고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되잖아. 내가 계속 강조드린 이익평등 고려는 고통이랑 이익을 배제하지 말라는 거였거든. 배제하지 마라. 알겠죠? 그럼 배제하면 안 되는 거니까 선진국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거리가 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제외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이게 이익평등 고려 원칙인 거야. 이 사람들이 제외되면 안 돼. 절대빈곤하다면 누구나 원조 대상에 포함이 돼. 알겠죠? 포함이 돼. 근데 싱어가 뭘 강조하는 사람이냐면 원조의 효율성을 되게 강조해. 효율성. 공리주의 특이 아니야. 공리주의니까 효율성을 강조해.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일례로 얘들아, 실제로 싱어에 영향을 받은 사례 중에 뭐가 있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나로의 예를 들어볼게. 내가 만약에 정말 좋은 대학에 교수로 취임될 수 있는 기회 하나랑 그다음에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국제 구호단체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두 가지가 있어. 선택지가 만약 두 가지야. 그럼 싱어는 인류 전체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 차라리 돈 많이 버는 교수하라 그래. 그게 그렇게 해서 기부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야. 내가 국제 구호단체 가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원조의 효율성을 되게 강조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똑같은 10만 원을 원조할 때 어디에서 행복이 더 크겠니? 누가 봐도 후진국이 절대빈곤이라고. 선진국이랑 비교하면 같은 10만 원 받아라도. 그리고 나머지 조건이 다 같아. 그러면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10만 원 주는 거랑 저기 먼 나라 10만 원 주는 게 어디가 더 큰 행복이 되겠니? 가까운 쪽이라고. 왜냐면 먼 지역이면 그만큼 비용들이 많이 들잖아. 비용들이. 이해되겠니 얘들아? 자 봐봐. 만약에 이런 생각해봐. 내가 단체를 통해서 원조하려고 해.
근데 어떤 단체는 그 안에 직원들만 막 2, 300명 있어. 그래서 그 단체가 처리해야 되는 행정 비용이 되게 큰 단체야. 근데 바로 다이렉트로 해주는 단체도 있어. 그럼 뭐가 더 효율적이니? 바로 다이렉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제외되면 안 되는데, 알겠죠? 나머지 조건이 다 같으면 여기가 우선될 경우도 있다. 알겠죠? 여기가 우선될 수 있는 경우 있다고. 똑같은 10만 원 원조할 때 여기를 더 우선할 수 있다고. 그리고 실제로 올해 수반에서 또 어떤 표현이 나냐면 봐라. 선진국의 절대빈곤이라고 해서 원조의 대상에서 배제되면 안 되지만 후진국의 절대빈곤을 우선한다고 해서 이익평등에 위배되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시간에 그게 이익평등에 위반되는 건 아니야. 그걸 우선한다고 해서.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배제, 제외되면 안 되지만 여기가 더 우선될 수 있다. 효율성과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의해서 우선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거의 끝난다. 네, 내가 봐봐. 그리고 이제 시간은 인류의 무관심 문제 지적 이거 주어져. 절대빈곤이라든가 기아의 문제를 식량 생산의 부족이 아니라 인류의 무관심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 활용된 제시문들이 작년인가 나왔는데 만약에 네가 원조를 안 한다, 무관심한 거랑 지금 당장 죽어나가는 그 아프리카 애들 총으로 쏴 죽인 거랑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다는 거야. 어차피 사람을 죽인 거란 거야. 그래서 무관심 문제 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할게. 자, 두 번째. 이거 좀 더 추가할게. 효율성 강조한다 했죠? 이제 이거 할 얘기 좀 있어. 효율성 강조. 효율성 강조하다 보니까 시거가 뭘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원조의 효과가 없는 지역이다. 어떤 점에서 그 나라 정치가 너무 불안정하고 막 독재 체제 나타나고. 알겠죠? 내가 원조해봤자 실제로 가는 게 없고 바로 떠올리는 나라 하나 있잖아. 위에 북한. 알겠죠? 그 나라 떠올리면 돼. 그러면 그 나라는 내가 원조해도 북한 주민한테 가는 게 아니야. 없는 지역이라면 원조의 의무도 없음. 알겠죠? 원조의 의무도 없음. 원조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입장. 원조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라면 의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봐봐. 처음에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원조 대상이야. 우리는 전 세계 다 하나야. 하나의 세계야. 하나의 세계에서 평등한 구성원이야. 누구나 다 절대 빈곤이면 제외되면 안 돼. 근데 제외될 수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절대 빈곤국에 대한 원조가 중단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나라가 막 정치적인 불안정, 독재 이런 거 하면. 그러니까 항상 공리주의는 가능성의 선지를 좀 넣어야 돼. 그 다음에 좀만 더 합시다. 이제 10원 마지막 할게. 두 가지. 두 번째. 이건 올해 수원이랑 좀 강조되는 거라서 알고 있어야 돼. 자, 10원은 공리주의고요. 공리주의자들은 의도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의도가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냐? 원조했다는 결과가 중요한 거야. 알겠죠? 어떤 동기에서 원조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결과가 중요해. 자, 예를 들어 볼게, 얘들아. 내가 만약에 아까 그냥 개인적인 동정심이 들어서 아프리카의 어떤 아이를 원조했어. 내가 막 인류의 행복을 높이겠다는 목적 아니야. 근데 어쨌든 전체 행복 뭐 하는 거니? 높아지는 거잖아. 알겠죠? 의도나 동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결과가 중요해, 결과가. 그래서 작년에 평가에서 뭐가 나왔냐면 공리의 증진을 의도하지 않더라도, 공리 증진이 의도되지 않더라도 정당할 수 있는가 이런 식의 선지가 만들어졌거든. 맞는 말이죠? 공리의 증진을 의도하지 않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어. 그 다음에 올해 수안에서 어떤 표현까지 쓰면 의도가 중요하죠, 결과가 중요하다 했잖아. 그래서 시간은 오히려 또 자기 과시를 위한 원조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자기 가시를 위한 원조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라서 내가 사람들한테 자 이렇게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이다 를 보여주기 위해서 원조하고 그거를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려. 시거는 그거는 그거 괜찮다고 해. 왜냐면 오히려 그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있잖아, 다른 사람이야. 내가 그 꼴을 보고서 야저 위선자 새끼들 저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해야지. 시거는 오히려 조용히 하지 말고 대놓고 과시하라 그래. 원조를.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과시를 위한 소비 원조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여기까지 시거를 좀 기억해 줘야 돼. 여기까지. 그럼 이제 마무리할게. 이거 제가 계속 마무리해야 돼. 한 번만 더 마무리합시다. 뭐 해야 되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놀스랑 싱어의 공통점을 좀 알아야 돼. 공통점을. 이제 진짜 끝이야. 놀스랑 싱어예요. 공통점. 자, 일단 둘 다 원조는 의무야, 맞지? 원조는 의무인데 첫 번째, 둘 다 원조가 중단될 경우는 존재한다라는 거 맞죠? 근데 이거 분명히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야 돼. 놀스는 인권이 보장되면 원조가 중단되는 거야. 근데 싱어는 그런 이유 때문에 원조가 중단되면 안 된다고 비판해. 왜냐면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라도 여전히 절대빈곤 존재할 수 있잖아. 알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중단되면 안 돼. 근데 싱어가 중단되는 경우는 아까 효율성 때문이야. 효율성. 그래서 근데 둘 다 중단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제가 아까 놀스가 막 정치 문화 개선을 이야기한다 했잖아. 근데 싱어도 요즘에 또 뭐가 나오냐면 정치 문화 또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방법으로 가능. 둘 다 가능. 싱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평가원에서 만드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막 싱어 입장에서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그들의 필요가 충족될 수 있다면 이렇게 보는 거야. 조건이 또 정치 제도의 개선이 그들의 기본적 필요가 충족될 수 있다면 그때는 이것도 가능하다. 제도의 개선. 그 다음에 세 번째, 둘 다 절대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 원조의 조건 또는 목표 성립 가능. 절대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 원조의 조건 또는 목표가 가능해. 근데 여기서 놀스를 좀 해야 돼.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내가 놀스를 좀 해야 돼. 자, 왜 놀스 입장에서 계속 막 인권 강조하라 그러고 정치문화 개선 이야기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또 절대 빈곤 해결이 조건이 될 수 있냐, 목표가 될 수 있냐라고 하면 그냥 쉽게 생각해봐 되라. 만약에 어떤 사회가 그 나라 내부에서 너무 과도한 불평등, 극단적인 불평등으로 인한 막 빈곤, 기아 문제, 너무 지나친 불평등 때문에 가장 최하층의 사람들이 기본적 자유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 그럼 이거 인권 보장 안 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놀스가 절대로 경제적 원조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알겠죠? 그래서 놀스 입장에서 그게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뭐가 될 수 있다? 수단이 될 수 있다.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해되겠니 얘들아? 그래서 인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 절대 빈곤 해결하는 것도 원조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야. 그게 뭘 위한 것이라면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거라며. 그래서 봐봐. 작년에 수능에 좀 어려운 점이 나왔는데 원조 대상 그러면 어쨌든 원조 대상국의 절대 빈곤을 해결해 주는 거야. 알겠죠? 원조 대상국의 절대 빈곤을. 그러면 원조 대상국 내부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도 같은 말이잖아. 이렇게 선지가 쓰였다고. 원조 대상국 내부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작년 수능부터 애들이 놀스를 계속 막 경제적 원조를 배제하고 제도, 정치문화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체크를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알겠죠? 경제적 원조를 부정하지 않아. 인권 보호를 위한 목표에서 국정에서. 그래서 대상국 내부의 불평등 완화도 원조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요 정도? 네, 논술학 시간도 요 정도? 아 그리고 딱 하나만 더 맞지? 왜 그래? 네 번째 하나만 더 맞지? 자 아까 놀스가 원조할 때 이 나라가 무법국가인지 정치적으로 안정된 질서적인 사회인지 고통받는 사회인지를 따져서 원조 대상국을 정하잖아. 근데 싱어도 아까 내가 그랬잖아. 막 독재, 심각한 막 정치적 불안 그런 사회는 원조의 의무가 없다고. 그래서 놀스랑 싱어 둘 다 대상국의 정치 상황을 뭐 할 수 있냐 고려할 수 있다. 둘 다 동의. 알겠죠? 원조 대상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하는 것도 둘 다 동의. 이제 진짜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그래서 얘들아 한번 이거 한번 해보고 225페이지에 4번, 5번, 6번 한번 하나만 더 하자. 진짜 미안해. 하나만 더. 불평등 그 자체는 둘 다 자연스러운 것. 왜냐면 어쨌든 현대 철학자니까 불평등 인정한다고. 알겠죠? 불평등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고 불평등 그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야. 그 자체가 악은 아니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225페이지에 4번, 5번, 6번을 한번 해보는데 얘들아 5번 풀 때 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아까 고통받는 사회가 독재 체제라고 했죠. 독재, 뭐 착취 이런 얘기 있잖아, 맞지? 얘들아 민주주의만 정치 제도니 독재도 정치 제도니 독재도 정치 제도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고 4번, 5번, 6번 한번 풀어봐. 이게 있죠? 이제 그 225페이지 4번, 5번, 6번. 오늘 좀 일찍 간다고 했나? 그지? 오늘 좀 일찍 간다고 했더니 있었는데. 지금 지금 자료 준비하고 그다음에 너 이따가 당대에서 이 가져간다 그래서 기출? 그때 왜 수업 때 내가 끝날 때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 그 가져가니? 가져갔고 안 가져갔어? 가져갔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풀어봐. 이건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 이 시점 이후부터 다음 주까지 나랑 좀 주요 주제를 복습하자. 주요 주제들이 좀 복습해야 돼요. 이게 이 교재가 이거는 뭐냐면 내가 좀 편집을 해봤지만 수능완서 올해 나온 수능완서 에 나오는 제시문들 보기 변형시켜서 다기선다로 만든 거거든. 좀 중요한 주제들 위주로. 그래서 요거를 일단 남은 시간 동안 하면서 소환을 좀 나온 보기들을 좀 정리할까 해. 자, 그래서 이제 4번 얘들아 보자. 얘들아 4번
225페이지 4번 문제에서 일단 뭐 제시문은 쉽잖아. 맞지? 놀스랑 싱어죠. 근데 이제 기업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독재나 착취로 인해 빈곤한 사회. 무복 국가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고통받는 사회일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사회가 될 수 없다라고 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독재나 착취로 인해 고통받는 사회라면 원조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기업 틀렸고요. 알겠죠? 될 수 없다는 틀린 말이고. 그다음에 니은 스스로가 그 정치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우리가.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고. 디귿 얘들아 제가 아까 싱어는 무슨 명령 뭐라고 했니? 조건적 의무라고 했잖아. 조건적 의무. 그러니까 정원 명령이란 말은 무조건적인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고. 당연히 얘들아 싱어도 복지를 인류 전체의 의무를 높이는 거지. 모든 나라의 복지 기술을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야. 중등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둘 다 아니다 맞는 말이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3번. 3번이죠. 됐니? 자 그다음에 5번에 보면 얘들아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사회들만 도움이 필요하다. 뭐 놀수 입장이고. 그다음에 을 봐봐. 자기를 위해 소비하느라 원조를 미루고 있대. 그래서 죽게 내버려 둔대. 결과적으로 동일하대. 뭐 싱어 입장이잖아. 이익 동등 맞죠? 기업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독재도 정치 제도야. 알겠죠? 그러면 독재나 착취로 인해 고통받는 사회는 원조 대상인 거니까 제외된다라고 하면 틀린 거지. 제외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니은 둘 다 불평등 그 자체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불평등 그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 당연히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디귿 아까 했던 이야기야. 싱어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결과가 중요한 거야. 원조에 따른 사실이 중요한 거고. 알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고. 근데 이 선지가 처음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 디귿 선지가 이 당시에 제시문에서 좀 힌트를 줘. 봐봐. 원조 안 하는 게 살인과 동일하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유사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에서 좀 추론을 해야 되는 거야. 추론을. 그다음에 마지막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싱어 너무 효과 고려해야 돼. 맞죠? 아예 효과가 없는 지역은 하지 말아 그랬으니까. 그래서 싱어 입장에서 틀린 말인 거지. 됐죠? 네, 그 다음에 6번에 지금 또 마찬가지로 제시문을 싣거든. 이익평등 고려 원칙과 밑에 놀수 입장이잖아. 근데 아까 봐봐. 이 해에 아까 5번 문제가 이 해의 구평이었거든. 근데 아까 뭐라고 했니? 싱어가 자기의 처지를 높이고자 다른 사람을 죽게 방치한대. 그거를 활용한 보기가 밑에 있네. 얘들아 디귿 써지. 맞죠? 그걸 활용한 보기가 디귿에 있잖아. 봐봐. 원조 대상의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 나의 처지 개선이 미뤄질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쉽게 말해서 사치품 사는 게 내 처지 개선이잖아. 이거 미룰 수 있잖아. 뭘 위해서? 아프리카 아이들 위해서. 그래서 디귿 선지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 처지 개선이 유보될 수 있는가? 맞는 말인 거죠. 시험 입장에서. 그 다음에 니은 이거 아까 했던 이야기 알겠죠? 놀스한테서 내부의 불평등을 완화시킨다. 감소시키는 것도 성립 가능하다고 놀스 입장에서. 그게 뭘 위한 거라면? 인권을 위한 거라며. 궁극적으로 인권을 위한 거라며. 그래서 디귿 맞는 말이고. 자 기업 둘 다 정당화 조건이 됩니다. 알겠죠? 절대빈곤 감소도 원조의 정당화 조건이 되는 거야. 둘 다. 그래서 기업은 둘 다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아까 이야기했어. 내가 아까 싱어할 때 이야기했던 거잖아. 얘가 먹고 살만해졌어. 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애한테 해야지. 그래서 기본적 필요가 충족되면 중단될 수 있는 거죠. 그 대상에 향한 원조가.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3번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원조 마무리할게. 원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조금만 끌었다가 이어서 이제 우리 3단원부터 처음부터 계속 합시다. 그리고 좀 쉬었다 가자. 또